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게 지금 방심위 관련해가지고 소위 민원 사주 관련 의혹 때문에 지금 방심위가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좀 공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유튜버 협조 같은 것도 사실 저는 좀 더 잘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구두로 되어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은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박차를 가야 되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과를 보면서 저는 항상 우리 의원님들 설명하시는 거 다 듣고 그러면 가장 이상했던 게 12월 23일날 권익위 신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인지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뉴스가 예. 나가기 시작한 게 11월 21일, 22일 날 예. 이 당사자들한테 예. MBC하고 뉴스타파가 예. 현장에 취재를 오면서 예. 그 당한 피해자들이 예. 제게 직접 전화를 오기 시작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23일날 이제 권익위 신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26일에 이제 위원장님이 수사 의뢰를 하게 되죠. 26일 날 했습니다. 근데 23일부터 24일, 25일부터 달력 찾아보니까 23일은 토요일, 24일은 일요일, 25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예. 그러면 사실 이런 권익위 신고 들어가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수사일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이 그래도 직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체크를 해보셨나요? 어떻게? 아닙니다. 그때는 누가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방심위 직원인지 누군지 그래서 우리도 성명불상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그러면 예를 들어 당장 방심위에 그런 전산 담당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니 이게 유출의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 해킹의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진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런 거는 최소한 절차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좀 보는 게, 왜냐하면 이거 수사일에 들어가면 이거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조직 내에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걸 아예 수사기관에 넘기기 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을 진행하셨는지가 약간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게 해킹에 한 것이냐, 내부에서 누가 정보를 유출한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그리고 국가민원기관 사상 이렇게 수백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 공익적 민원이 생명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서는 이건 엄중하게 빨리 하여튼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시간이 결국에는 엄중한 상황인데 결국 이 수사 일회 때문에 지금 2번이나 방심이 압수수색되고, 그럼 압수수색할 때 분명히 그 범주에 실제 민원 내용 같은 것도 이제 수사기관에 넘어갔을 것이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지금 방심위가 이 보안성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의심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첫째로 그 민원을 누가 유출했냐 수사하면서 민원인들의 정보가 노출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정치 영역에서 이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민원 넣을 때 민감한 내용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심위가 초기에 이걸 수사와 이런 쪽으로 몰고 간 것도 저는 성급한 게 아닌가 짚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방심위 관련해서 청문회 할 때 제가 지적했던 게, 아까 최영두 의원님도 비슷한 부분 지적하셨는데, 방심위 민원하는데 우선 이 심사한 데 있어가지고 들어온 경로, 그러니까 자체 직권 상정한 것인지 아니면은 민원이 들어온 것인지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개인정보를 받는 이유 자체가 뭔지가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물론 누가 장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넣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은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는 그에 걸맞는 그걸 보유하고 이게 관리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 보여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예. 민원을 신청하고 난 뒤에 예. 이 민원 내용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네. 추가로 또 우리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연락을 남길 예. 경로 정도만 두면 되는 것이지, 제가 지난번에 실제로 들어가서 민원 남기려고 해보니까 성별, 이름, 아까 말했던 생년월일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이 공익적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밖에 나온 이상 방심위의 민원 심사 기능 자체는 한번 크게 재설계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할 상황이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그때 질의한 이후에 뭔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부분을 지금 단순하게 해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도 심의하는데 맞습니다. 방심위가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쯔양 사건도 그렇고 이게 유튜버들이라는 사람이 좀 악랄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민원 심의 넣을 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거는 신고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이런 시스템 지금 전근대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이걸 빨리 고쳐야죠. 예, 이제 현행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개인 이외에도 법인 또는 단체 민원인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성명 및 주소 등이 불명한 경우 민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런 본인 인정 절차를 대폭 관사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간소화 절차가 본인 인증을 하는데 본인 인증하고 그 결과를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예.